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빠 양육 책이 나왔습니다. 2011년에 네, 이제 3월 달부터 작업했던 책이고요. 제가 아빠가 되면서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게 아이들한테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그러니까 행동과학자들이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좀 찾아봤고요. 예,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 또 뭐 사례 또 신문 자료 다양한 좀 자료들을 가지고 예,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뭐 부제는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죠. 처음에 출판사에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부제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자.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아빠가 양육에 참여한다고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그런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은 좀 너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선 좀 벗어난 것 같아서 바꿨는데요. 물론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혜택을 주지만 그것이 꼭 뭔가를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아빠가 건강하게 양육에 참여할 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책의 뒤에 보시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빠 양육 참여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깨뜨리는 아빠에 대한 고정관념들. 그래서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것뿐이다? 아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직접적이고 다양하다. 우리는 보통 아빠의 역할은 간접적이다. 그래서 엄마 뒤에서 엄마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이제 라고 생각했지만요. 많은 과학자들은 아빠 역할, 아빠 양육의 효과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정관념은요. 아빠는 준비되지 못한 양육자다. 사람들은 남자가 양육들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요. 그렇지 않다. 아빠는 엄마 못지않게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준비된 양육자다. 요즘 오늘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빠가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 뭐 이런 어떤 결과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연구가 소개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빠가 되면은 생물학적인 변화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떤 울음이나 아이의 여러 가지 어떤 신호에 대해서 아빠도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 책에 들어가 있고요. 아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마보다 못하다. 그렇지 않다. 엄마 못지 않을 뿐더러 어떤 영역에서는 엄마보다 더 뛰어나다. 물론 당연히 이제 엄마가 아빠보다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아빠가 뛰어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아이의 문제 행동은 엄마가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많은 연구 결과는 엄마보다는 아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은 엄마들이 죄책감을 가졌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결과에 따르면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죄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의 관계보다는 아빠의 관계가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 정신병리를 더 잘 이해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아빠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빠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아빠들이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쉬기 바쁘죠.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들을 사실 굉장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들이 게으르기 때문만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기도 한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이제 구조적인 가족의 구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 그래서 아빠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무조건 아이하고 많이 놀아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는 오히려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아빠 효과는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도 아빠의 영향을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가리지 않는 아빠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아빠의 양육 참여는 아이와 아내에게만 좋고 아빠에겐 힘든 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빠 영역에 참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아빠 자신이다. 라는 주장들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학자들이 했던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작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 쓰는 일이 참 쉽지 않아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잘 전달될지는 사실 조금 저도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거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그 연구 결과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맞는 것만 전달하고 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을 뺀다면 굉장히 독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어떤 사실처럼 확실하고 또 단순하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긴 하겠지만, 사실 연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정확한 연구와 대중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요. 나름대로 시도를 했는데, 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책 표지, 아빠가 애를 안고 있는 이런 표지고요. 이 띠지를 벗기면은 이렇게 조금 더 이쁘다, 이렇게 이쁘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띠지를 벗기는 게 이쁘다고. 네. 자, 저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장부터 시작해서 총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책들에 거기다가 나와 있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요. 각 챕터마다 맨 마지막에 원 포인트 레슨을 이제 넣습니다. 일종의 팁 같은 건데요. 이제 이 책은 아빠가 아이의 양육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양육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좀 포괄적으로는 아빠의 양육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지, 아빠가 이렇게 양육에 참여해라,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아줘라 라고 하는 책은 아닌데요. 하지만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또 어떤 현실적으로 양육 참여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초적이고 또 아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좀 팁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좀 썼습니다. 하지만 팁이라 그래서 딱 어떤 방법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남자가 아빠가 되는 과정, 또 아이와 놀아주는 거에 대한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책이 1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흑백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그렇게 편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흑백이지만 그래도 인쇄의 상태가 좋아서 읽기에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빠 양육. 이제 결혼을 앞둔 남자들, 혹은 이제 결혼을 하는 남자들, 결혼을 한 남자들, 그리고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주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이 읽으면 매우 좀 도전을 받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빠 양육 주변에 많이 좀 추천해 주시고요. 네, 아빠 양육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